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분위기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BJ라는 직업으로 디바 제시카라는 그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좀 활동 영역이 많이 넓혀져서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뭐 미스테리한 거, 또 영어 교육, 또 여러 가지 시사까지 다루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게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사실 그렇게 엄청 이쁜 여자는 아니거든요. 방송을 뭐 하기에 제가 그렇게 엄청 이쁘다도 아니고 또 내가 젊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 뭐 아무런 신경 안 써요. 나 젊지도 않고 나 이쁘지도 않은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면서 간혹 많은 분들이 그런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 근데 저는 그게 제 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꿈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이런 직업을 가지면 너네 부모님 좋아할 거야. 너네 친척들이 너네 부모님 부러워할 거야. 야 이런 직업을 갖고 여기에 취직을 하게 되면 니네 후배들이 너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팁을 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꿈꾸는 일이에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1년 후엔 어떤 여자가 될까? 난 5년 후엔 어떤 여자가 될까? 난 10년 후에는 어떤 엄마가 돼 있고 어떤 사업가가 돼 있을까? 이걸 꿈꾸는 모습이 저를 행복하게 했고 거기 안에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김태희처럼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처럼 무슨 박사급의 좋은 머리를 가져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저 안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내 꿈을 키워가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단기간 안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잖아요. 저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꿈을 현실로 옮기는지는 그건 성공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꿈을 꿔요. 근데 뭐 그게 다 성공을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영어로 액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액션은 꿈의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내 꿈이 작으면 여러분의 액션도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꿈이 크면 액션도 커지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면 막연하게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 보면 꿈, 취직하기, 또 뭐 있는데 꿈, 결혼하기, 또 뭐 있는데 집 사기? 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한 꿈을 얘기하자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전 어떻게 했냐면 3개월 이후에 꿈을 적었어요.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구체적인 숫자로 10,000명의 팬클럽을 모아볼 거야. 난 1년이 지나면 3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아볼 거야. 난 5년이 지나면 300만 구독자를 대한민국에서 도달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활동을 했더니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었고 또 하루하루 행복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우리 그 청춘학개론을 하면서 또 취업에 관심 있으신 또 취업에 좀 힘듦이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과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의 소개와 저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슬슬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따뜻하고 또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분인데요. 일명 성공한 소상공인 그리고 문화기획자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도심 속에 열정도라는 그 작은 상권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 상권으로 나만 성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상권까지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노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연매출 30억의 매장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와닿지 않지 않나요? 연매출 30억이면 그 집에서 돈을 다 세는 건가? 이렇게 느낌도 들고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자,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주변에. 근데 이분께서
사실 자신의 사업만 하시기에도 바쁠 텐데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해요. 마을 장터, 마을 신문 발행, 청년 장사꾼 이주 교육 뭐 이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분명히 매번 승승장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혼자 잘 사는 기업보다 함께 잘 사는 소상공인을 선택한 진정한 청년 장사꾼 김현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정정하고 시작할게요. 연매출은 40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지역을 살리는 것들로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보시면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늘 꿈을 꾸는 자리 이런 것들이라고 소개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자꾸 요즘 꿈꾸라고 하죠. 너 꿈이 뭐냐? 자꾸 물어보면 아까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 제가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꿈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실은 가장 어려운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 저는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라고 하는 거를 저에게 누가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실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실은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취가 저의 미래의 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미래잖아요. 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10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설지라고 하는 것들 저는 상상해 본 적 없거든요. 누구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반장이나 이런 것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1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듯이 저의 그 꿈이라고 하는 단어 실은 사회에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것들로 미래를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각각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건축 전공했어요. 안 보이시죠? 저는 원래 건축 전공했습니다. 건축 전공하다가 두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재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직장인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두 번째로는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것들 때문에 내가 건축가로서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했어요. 도시공학,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은 행정이나 이런 업무를 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별로 재미없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고 현장에 가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막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장사꾼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많이 달라요. 그죠? 네 가지의 직업이 아주 많이 다른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건축을 포기하고 도시를 했습니까? 혹은 도시공학을 포기하고 문화기획을 했나요? 다 버리고 장사를 시작하셨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장사만 하지 않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들을 매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저의 경험들이 그동안 제가 했던 발자취들이 다 지금 저에게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을 바꾼다든지 전공을 바꾼다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선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선택들은 49대 50일 정도 됐을 때 고민을 해요. 6대 4만 돼도 고민 잘 안 해요, 사람들. 6대 4만 돼도 6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헷갈리거든요. 이게 50일인지 저게 50일인지 헷갈리거든요. 실은 그 정도의 선택의 폭이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직업을 여러 번 바꿨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잖아요. 고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지금 내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바로바로 시작을 하고 실은 그 제가 고민할 시간 동안 움직였던 것들이 훨씬 제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장사꾼이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에 창업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4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 직원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 빚지고 시작했었고 아직도 그 빚 다 못 갚았습니다. 부채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원래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장사꾼이라는 이름 되게 촌스럽죠. 처음에 저 이 이름 정할 때 되게 창피했어요. 좀 멋있는 이름 있잖아요. 막 YG 이런 거 멋있잖아요. 양현석이지만 뭐 SM타운 수만 저희도 그러면 YS 이건 안 돼. 대통령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겉멋이나 이런 거 기름기 다 빼고 그냥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승부한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했었고 실은 청년장사꾼이라는 이름 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 저 아직 법적으로 청년입니다. 만 38세 이하까지 법적으로 청년이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4년이나 남았거든요. 청년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말들이 숨어 있어요. 예, 저 35살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죠? 네, 청년이란 말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라고 하는 계층들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쵸? 뭐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근데 그거 당연한 것 같아요.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경험이 없는 거고 돈을 아직 못 벌었으니까 돈이 없는 거죠. 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시니어들이 도와주면 굉장히 그냥 계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 많은 것도 많잖아요. 체력 훨씬 좋잖아요. 환갑 할아버지보다 우리가 훨씬 잘 뛸 수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자신감, 아까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 굉장히 많고 저희가 제일 많은 거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다 지금 이런 데 앉아 계신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겠지만 저는 시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받아들이자. 내가 돈이 없는 게 우리 부모의 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사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장사는 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팔지가 결정이 되면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쉬운 말로 해볼까요? 가게, 아이템, 자본, 인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청년들은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실은 아무것도 못해요. 장사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공부한 시간이 짧으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저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싼 곳, 새로운, 저렴, SNS 이런 것들의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자본도 백도 없으니까 직접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어떤 장사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살린다는 표현 써주셨는데 저희는 지역을 살리려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실은 저희는 돈이 없어서 홍대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홍대에서 장사했을 거예요. 홍대 그 메인 거리에서 100평짜리 가게 하고 아주 유명한 셰프 불러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뭐 TGI 이런 데서 오랫동안 했던 매니저들 데려다가 홀에 갖다 놓으면 장사 안 되기도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 갖고 있잖아요, 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싼 데를 찾자. 그래서 싼 데 들어가서 장사를 했는데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몫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장사꾼은 상행위, 창업교육, 지역문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장사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장사, 옆에 꼭 생존이란 말을 붙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한 2년 동안은 친구들 월급 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이슈였고 거기 이 씬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최대의 목표였어요.
이 표를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짤인데 여기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우리는 치킨집을 하게 될 거다. 저희 나라 치킨집이 한 34,000개쯤 있어요. 34,000개쯤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33,000개쯤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안 됩니다. 치킨집한테. 개수로 따져도.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치킨집 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언젠가 우리 모두 치킨집을 할 때가 올 거니까. 어쨌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분의 1 정도가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뭐 장사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 범위를 엄청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죠? 그 갤러리에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시를 왜 할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내 이 작업을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그림을 팔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 장사라고 생각해요. 공무원, 군인 제외하고 모두 장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카페를 시작으로 매장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도 8월. 이 전에는 노점을 했습니다. 저희 아까 질문지에 보면 노점에 대한 그 되게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노점 쉽지 않습니다, 실은. 저희도 그래서 중간에 중단했던 거고, 저희가 노점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돈을 벌려고 노점을 하진 않았고요. 장사를 처음 해봤어요, 저는. 청정장사꾼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장사를 처음 해보니까 손님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뭔가 이렇게 말 거는 것도 부끄럽고 하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라고 해서 노점을 막 나갔어요. 막 잡혀가기도 하고 깡패들한테 걸려가지고 막 끌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말고 어쨌든 첫 번째로 가게를 낸 건 2012년도 8월 카페 처음에 오픈했습니다. 되게 예쁘죠? 2주 만에 망했습니다. 딱 2주 걸렸어요 망하는데. 카페 저는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처음으로 커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카페 아르바이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대책 없이 오픈했어요. 두 번째 가게를 다시 오픈을 하죠. 슉? 어디죠? 컴퓨터가 이쪽에 있나요? 이쪽. 열정감자라고 하는 감자집을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자집을 두 번째 가게로 오픈했습니다. 이것까지 오픈하고 나서 저희는 그동안 모아놨던 시드 자금을 다 썼습니다. 43만 원 남았어요. 이거 오픈하고 나니까. 다음날 물건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오픈을 탈탈 털어서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이게 저예요. 감자 살래 나랑 살래. 크게 될 놈이 저랑 공동대표하고 있는 김민규 대표고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저희 그 처음에 초창기 멤버였어요. 되게 창피해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꾸 감자 하나 주세요. 너랑 살기 싫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덕분에 많이 판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실제로 안 잘생겼습니다. 안 잘생겨서 잘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 가지고 손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소통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엄청나죠? 네, 뭐 이 정도. 이거 서촌입니다. 그리고 뭐 실검 1위 해봤습니다. 실검 1위. 참 가문의 영광이었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꼬치집 또 하나 오픈했는데 저희가 장사를 재밌게 한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같이 일하고 싶어 했어요. 사람 욕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 절대 말리지 않았어요. 막 받았어요. 5평짜리 그 감자집에서 8명까지 일했습니다. 인건비를 못 주겠죠. 그럴 바에는 빚내서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또 빚을 냅니다. 그래서 매장을 또 오픈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자집 또 하나 오픈합니다. 지금 2013년 8월 1년 만에 가게를 3개 오픈한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다 빚입니다 이거. 음식점을 하면 술을 팔잖아요. 술을 팔면 주류회사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요. 자꾸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겁니다. 계속 대출을 해줄 테니까 니네 가게 더 해. 더 영업 확장해. 자꾸 이렇게 술 더 팔려고. 그래서 저희는 그 구렁텅이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하나 더 오픈하고 뭐 이렇게 여기도 장사 잘 됐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저희 매장 친구들이랑 같이 동업해서 저희 멤버들이 직접 투자한 1,000만 원씩 투자한 매장으로 또 오픈했었고 그다음에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장 또 오픈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계속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공사를 하다 지금 왔는데 현재까지 13개 매장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매장 운영하고 있고 백화점에 3군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지금 2개 오픈했고 미국에 하나 오픈했고 올해 안에 아마 4개 정도 더 오픈할 생각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저희가 지역에 들어갔다 그랬죠? 돈이 없어서. 그러면 지역은 보통 장사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될까요? 그걸 고민했어요. 일단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을 모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열정은 기술이 아니다. 우리는 음식 장사를 하는데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사가 없다.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전문가가 없다. 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역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서촌에 있는 그 위에 배화여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수능날, 수능 전날 이제 그런 때 가서 이 사람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엿 같은 거 나눠주고 엿 먹으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그 스승의 날이 되면 그 학생 반을 선정해가지고 그 반에 감자튀김을 다 갖다 주는 이벤트라든지, 이날 한 12개 반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한 많이 손해를 봤죠. 그리고 동네에 저희 들어가면 지도 만들고,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마을 모임 같은 거 만들고. 마을 모임 왜 만들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마을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 사람들은 저희의 단골이 됩니다. 단골을 만드는 거였고, 뭐 신문 같은 걸 만들어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기도 하고, 지도를 한 번 더 만들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품 같은 걸 만들기도 했고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오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행사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꽃이나 이런 것들을 심기도 했었고요. 이거 꽃 심으면 이 동네가 이제 별로 안 좋은 동네니까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여기 심어놓으면 3일이면 다 사람들이 뽑아갑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자기 화단으로 이렇게 옮기세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저희가 상추를 심었죠. 뽑아가지 말고 뜯어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해서 아이디어 되게 좋죠. 근데 다 뽑아가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뭐 허세문학상이라고 해서 이런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저기 보면 3등이죠? 이게 이제 예전에 싸이월드 이런 걸 했었던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글을 모은다 해서 제가 3등을 했죠. 이때 제가 썼었던 제가 대학 1학년 때 썼던 글이 3등을 했는데, 뭐 잠깐만, 그러니까 한 구절만 인용을 하자면, 너에게는 히스토리겠지만 나에겐 메모리겠지. 약간 뭐 이런. 손발 오그라들죠? 20살 때 뭐 그런 거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런 거? 그걸로 제가 3등을 했죠. 예, 손 피시고요. 손 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동네 예술가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라바콘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뿌린다든지, 옥상이라는데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옥상 유랑단이라고 하는 걸 한다든지. 이태원 계단장은 좀 많이 아시죠? 저희가 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 친구 되게 재밌는 친구였는데 7살이었거든요. 7살 친구인데 여기 보면 다 네이크로바 이렇게 팔았어요. 엄청나죠? 제가 35년 살면서 이렇게 네이크로바를 많이 본 날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자세히 보시면 한 개가 가짜입니다. 3개를 놓고 하나를 더 놓은 다음에 위에 시트지를 붙이는. 이 친구 아주 장사수완이 좋은 친구였어요. 내가 너 13년 후에 내가 너 무조건 채용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어디로 이사 갔는지 이사를 가가지고 취업을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되게 많이 왔죠? 한 2, 3만 명 정도가 오는 행사였습니다. 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동네 아줌마들은 부침개를 부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되게 재밌겠죠. 저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그 골목에 이거는 이태원 우수단마을 골목에 한 15개의 가게 혹은 작업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어요. 이제 상권이 아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행사들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뭐 술 먹고 놀기나 하지, 뭐 따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아요. 저희가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순환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20대, 저희 평균 연령이 25세쯤 돼요. 25세 친구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장사 경험을 해봐야 뭐 몇 년 해봤겠어요. 한 5년 해봤겠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은 책 많이 보고
다양한 거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조직의 문화로 지금은 자리 잡게 됐는데 그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지트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운영해주고 있는 아주 저희만큼 아지트를 잘 활용하는 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류 같은 거 막 찾아내가지고 아지트에 메일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지트 그 개발팀이 저희 열정도로 회식하러 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만큼 잘 쓰는 팀이 없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니네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 안 보이시죠? 방이 한 40개쯤 돼요.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별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쭉 계속 올라옵니다. 하루에 한 100개 정도 올라와요. 모든 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기사 같은 걸 올려요. 근데 장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음식 장사라고 해서 음식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것들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뭐 얼마 전에 최순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저희가 다루진 않지만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활용했을까 이런 것들을 공유해줘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면 뭐 이제 간판 깨기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매장을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좋은 매장이 있다고 하면 가서 그 매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핫도그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핫도그 가게를 분석해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매장 오픈하기 직전에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요. 뭐 컨셉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그 배치나 이런 것들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일반인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한 85기? 6기? 요 정도까지 지금 해가지고 한 400명 정도가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쯤 되면 저희 그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 젊은 애들 우리 퇴사에 저희 퇴사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퇴사의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항상. 그러면 1등이 여행 가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여행을 좋아해. 아까 보니까 세계 일주가 꾸민 친구들 되게 많던데 저희 친구들도 막 세계 일주 가고 싶다. 뭐 그 산티아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1년에 한 명을 뽑습니다. 한 두세 명 뽑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보내줘요. 일정과 상관없이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 많이 합니다. 많이 놀아요. 이렇게 뭐 패션쇼도 하고 그 워크숍 갈 때도 재미있게 가고 그리고 이제 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근태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들도 저희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 풀어봤는데 저희는 두 가지의 벌칙이 있습니다. 지각을 하면 분장을 합니다. 왜 분장을 할까요? 왜? 지각을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 그러면 이거는 손님들에 대한 미안함이고 손님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분장을 하고 멤버들에게 미안하니까 멤버들이 할 일을 더 도맡아서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지각 잘 안 합니다. 분장하는 게 창피한 거죠. 그리고 열정도라고 하는 곳을 현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것들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역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장사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는 사업을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가 이 두 가지를 합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정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인쇄소가 많았던 골목이었어요. 그 다 주변은 재개발이 끝나고 가운데만 재개발이 텅하니 비어서 안 됐던 골목.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사회적이나 도시의 용어로 표현하면 그 도심 공동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죠. 그런 데들은 임대료가 싸겠죠. 임대료가 쌉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장사만 잘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거기에다가 매장을 7개를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 한 4년 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쏟아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 넣어서 2년 전에 그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2014년도 11월 25일. 이제 한 2년 돼가고 있죠. 뭐 이런 곳입니다. 다 재개발이 끝나고 가운데 비어있는 곳이고 그래서 7개의 매장을 동시에 오픈을 했는데 상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저희는 술집만 해봤어요. 감자튀김, 이자카야, 골뱅이 다 술집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상권이 처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술만 먹으러 오지 않는 거죠. 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밥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밥집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집을 만들었어요. 한 3개 만들었습니다. 치킨하고 찜닭하는 치킨 사우나라는 가게, 고기 파는 고깃집, 쭈꾸미 가게,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으면 술을 한잔 해야겠죠. 와인 파는 철인 28호, 그 막걸리 파는 판, 그 다음에 감자튀김에 맥주 파는 가게, 아지트라고 하는 바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개 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자카야, 아지트가 이자카야로 변경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곱창집을 하나 더 오픈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게 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를 팔로우하는 친구들 중에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 가게 제외하고 한 20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지금 가게가 한 3, 40개 정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상권으로서의 어떤 그 가장 큰 골격 정도를 갖출 수 있는 규모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조금 빠른 편입니다, 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야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야시장을 했을까요? 저희가 왜 야시장 했을까요? 네? 홍보. 야시장을 아까 원래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는 낮에 하는 프리마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야시장이었을까요? 네? 네. 뭐 비슷한데요. 저희가 영업을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저희는 경제적인 가치치환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벤트 하는 것들을 장터로 만드는 거는 이벤트 회사에서 할 일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장터를 열겠어? 그거는 돈 벌려고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장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야시장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야시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야시장은 돈을 따로 받지는 않아요. 셀러들은 그냥 와서 자유롭게 장사하고 가시면 돼요. 물론 선발이 돼야 되겠지만. 그 대신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밥을 팔고 술을 팔고 매출이 올라가죠. 주말에 전체 매출이 100이면 주말에는 한 70까지 떨어지거든요. 이 야시장을 하는 날에는 한 15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소 주말보다 2배 정도 장사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가치로 치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프로젝션 매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서 프로젝션 매핑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올라가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예전에 판소리 제가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친구들 판소리 공연도 해주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전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가게가 적다 보니까 장터에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먹고 즐길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말고 푸드트럭도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장터를 여는데 자기네 말고 먹거리를 더 불러. 이상하잖아요. 파이를 나눠 먹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파이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리가 별로 없으면 다음에 안 와. 근데 먹을 거리도 많고 즐거워. 그럼 다음에 또 와. 그리고 거기서 푸드트럭만 먹었는데 옆에 찜닭집 맛있는데 지금 배가 불러 못 먹어. 다음에 또 와야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푸드트럭 대수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대 정도 저희가 이 골목에다 깔고 있는데 뭐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사진들 쭉 보여드릴 건데 저희 평균 연령이 한 26세쯤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렇게 6명이서 방 하나짜리에서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요. 창피하네요. 숙소가 갑자기 좋아졌죠? 이사 간 겁니다. 인원이 늘어서. 여기에서 저희 매일매일 밤이 일이 끝나면 매일매일 회의를 해요. 일 저희 보통 2, 3시쯤 끝나거든요. 그럼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좀 길어져요. 그럼 한 3-4시간씩 회의를 하고 아침 5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치열하게 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단체 생활. 빨래 한 번 하면 한 번에 못 해요. 빨래를 2번씩 돌려야 돼요. 돌리면 말릴 데가 없잖아요. 바닥에다 말리고 다시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이고. 그리고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 소집해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밤샘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하루에 뭐 많이 일할 때는 한 18시간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잘 안 됐던 매장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매장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픈했던 가게는 한 17개쯤 됩니다. 4개 정도는 뭐 장사가 안 돼서 포기한 가게도 있고 장사가 잘 됐는데 권리금 받고 뺀 가게들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잘 안 됐던 가게도 있었지만 뭐 공사는 이런 거 직접 진행하면서 저희 이제 뭐 초기에 매몰 비용 같은 거 많이 줄이는 노력들 하고 있고요. 골목 상권을 살리는 단체로 지금은 조금 유명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저희가 뭐 성공했다거나 그렇게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러 이곳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저 책도 냈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저희 이제 이야기나 스토리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 나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봤더니 실은 이름 때문에 청년 창업 이런 거 치면 청년 장사 이런 거 치면 청년 장사권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똑같이 저희처럼 장사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많은데 유독 저희가 매체에 좀 그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료 찾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인터뷰가 하나 두 개 나가다 보니까 점점 자료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덧 청년 창업, 뭐 스타트업 이런 거에 그 장사 쪽에서 아이콘처럼 돼버려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실은. 뭐 저희가 주로 맨날 쓰는 말이에요. 상직인 인직상. 뭐 이렇게 상도라고 하는 책에 나온 말인데 뭐 이런 뜻이랍니다. 뭐 결국엔 사람은 남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인데 저희 26세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힘들 때는 실은 청년 그 사람들이 나갈 때고요. 가장 즐거울 때도 실은 청년들과 함께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실은 뭐 꿈을 꾸다 이런 어떤 아름다운 말, 희망적인 말 드리고 싶다기보다 실은 사회는 생각보다 치열한 곳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막 너무 라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도전을 하는 거 실은 저는 조금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꾸기보다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오늘의 나의 발자취가 언젠가 미래의 나의 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간 말고 실은 꿈이라고 하는 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0살이 넘었을 때 30한 서너 살쯤 됐을 때 아,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얻었는데 그게 지역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장사를 하는 거, 어떤 기획을 했던 거, 건축을 했던 거 모든 것들이 지역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하나로 엮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왜 이게 내가 하고 싶을까? 구체화되지 않은 것뿐이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있잖아요.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구체화시키면 좋겠지만 사회적으로 막 자꾸 푸시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 옆 사람이 하는 걸 덥석 무는 거예요. 나도 좋은 데 취직하고 싶어. 옆에도 잘 취직했잖아.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굳이 노력한다고 찾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어쨌든 계속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들도 있다. 그리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 사람들도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게 될지 궁금하다. 라고 하는 것들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춘 인생학개론 MC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